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 전작을 제치고 넷플릭스 역대 비영어 TV 순위 2위로 등극, 15일 연속 1위 달성이란 미국 기사와 왜 오징어 게임2가 인기가 있을까란 중국 게시글에 달린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민주시민들을 중국인들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빤스 목사는 부정선거가 북한의 해킹으로 이루어졌고 내란 수계는 중국의 해킹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도 말이 틀립니다. 한류 클래스TV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그동안 여러 영상으로 비판해 왔지만 가짜로 중국인이 쓴 글이라고 올리면서 중국을 혐오하는 가짜 유튜버들을 비판한 이유가 이번 내란 사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중국 혐오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진짜 혐오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SNS에 언제 올라온지 모르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영상을 무작위로 올리며 지금 중국이라고 비하합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 20년 전 영상을 가지고 현재 한국 상황이라고 비하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게 중국의 수준이다. 얼마나 한국을 비하하고 싶으면 20년 전 영상을 가지고 비하할까? 한심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역시 중국이 중국한다라고 비웃을 겁니다. 우리나라 혐오 유튜버들도 중국 혐오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조회수가 오르니 아무 영상이나 심지어 가짜 글까지 만들어 무차별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국 혐오 영상을 소비하는 세력이 대부분 지금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구구 일베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혐오 영상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내란 수계를 옹호하거나 반대편을 비하하는 댓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국 혐오 영상에 들어가 즐기는 것은 구구 일베들 속을해서 그들과 함께 가짜 영상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중국 혐오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불법 시청을 못하게 엄청나게 삭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댓글을 보면 중국이 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민감해하는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의 꽃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가 나오는 장면에 민감하고, 두 번째는 후반부에 성기훈이 동료들을 설득해서 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에 직접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 1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티나게 막지 않았지만 시즌2는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동경하며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일으킬까봐 노심초사 모든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법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시청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사상이 흔들릴까봐 막는 것은 독재국가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구구 일베들은 내란 수계가 내란에 성공해서 독재국가가 되었다면 이런 중국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데 멍청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 수기가 내란에 성공했다면 중국처럼 선택적으로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고 검열로 인해 중국처럼 선택적으로 드라마 영화가 제작되게 됩니다. 이런 중국을 동경하며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기가 진짜 빨갱이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란 수기를 옹호하는 구구 일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재국가가 되어도 구구 일베가 기득권이 되어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들이야말로 중국과 북한처럼 뼛속까지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되고 싶은 욕망뿐이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것은 진짜 빨갱이 독재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란 수계는 김정은을 꿈꿨고 시진핑을 꿈꾼 독재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진짜 빨갱이들인 것입니다. 각세라고 일단 미국 데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 이후 빠르게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스트리머에서 첫 주 동안 시즌2는 12월 31일부터 1월 5일까지 5,820만 뷰를 기록하여 9주에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라는 지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비영어 작품 중 시즌1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첫 3일 동안 6,800만 뷰를 기록한 것에 더하면 시즌2는 11일 동안 1억 2,6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트리머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시리즈이며 웬즈데이와 기묘한 이야기 4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시즌2가 결국 전작을 앞지르고 넷플릭스 역대 최고 타이틀이 될 가능성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관을 차지하려면 1억 3,900만 뷰를 더 얻어야 하는데 79일이 더 남았습니다. 시즌1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1360만 뷰로 이번 주에 비영어 타이틀 2위였습니다. 이전 시즌의 시리즈는 새로운 시즌이 공개될 때 톱10에 다시 진입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3년 된 작품에 대한 상당히 인상적인 시청률 수준입니다. 다른 어떤 작품도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시청률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더우반에는 오징어 게임2가 중국에서 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가 있기 때문에. 시즌2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해서 일부러 억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가 왜 항상 인기 검색어 목록에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웹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2를 검색했을 때 전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의 예고편을 발견했는데 영상이 곧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재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세 번째 시즌도 더우반의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즌은 방영된 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저항에 관한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드라마를 억압하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혁명과 반란을 조장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진압할 의미가 있습니까? 혁명과 저항도 이념이 다르다. 어떻게 남의 세뇌로 국민이 오염될 수 있는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모두 삭제되고 있습니다. 주류 가치와 부합하지 않음.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변증법적으로 생각하고 권위에 저항하며 계급 모습을 폭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억압된 건가요? 중학교 필수 과목인 정치 과목인데 학교에서 정치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도 있나요? 이슈의 인기는 추악해도 온갖 다툼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추함은 평범하고 따뜻한 추함이 아니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두 번째 시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K-드라마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 시즌이 대박 났는데 언제부터 우리 입맛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시죠. 이제 이런 상황은 당연히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시즌1과 관련된 영상이 많이 삭제됐는데 지금은 본타와 해외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마치 두 세계처럼요. 본인 차이나는 진짜 오징어 게임인데 왜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요? 젠장 행복게임은 언제 금지되나요? 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못 보나요? 그 주된 이유는 두 번째 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은 본토 사람들의 주류 생활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들이 다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광고 마세요. 첫 번째 드라마에 관한 한 그것은 그저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를 인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자본 운영일 뿐입니다. 총을 잡는 줄거리 때문에 전작보다 낫다. 또한 총을 잡는 줄거리 때문에 인기도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은 전혀 추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즌보다 줄거리가 조금 더 재미있고 게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고의적으로 한국의 최고 인기 드라마를 억압하고 있는 걸까? 플랫폼에서 삭제됐든 보도됐든 중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은 분명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과 겉으로 직접 표현하지 못하지만 공산당 검열을 은근히 비판하는 세력으로
딱 공산당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구구일베와 비슷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에 반하는 검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유를 외치면서 독재자를 옹호하는 구구일베가 데자뷰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구일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성이 조금이나마 작용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 김정은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흔드는 쇠뇌된 북한 주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란숙에는 그냥 뼛속까지 독재를 꿈꾼 빨갱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빨갱이를 체포하고 단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내란숙의 빨갱이를 빨리 몰아내고 그 빨갱이를 추앙하는 친일 구구 빨갱이들을 몰아냅시다. 모두 끝까지 힘냅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